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강의를 맡고 있는 김장현입니다. 요번 3주차 상강은 첫 번째로 자바 문법에 관련돼서 조금씩 저희가 매 주마다 조금씩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자바 문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바 계열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바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기존에 이 안드로이드 수업을 듣기 전에 자바를 공부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바의 역사에 관련해서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자바랑 코틀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기본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코틀린이고요. 이전에는 자바로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자바를 공부하고 나중에 코틀린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의 역사를 보시면 1991년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제임스 고슬링이 C 언어를 모델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오라클에 인수돼 가지고 자바가 오라클에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죠. 1995년 JDK 자바 디벨롭먼트 킷을 발표를 했어요. 1.0 버전이죠. 1997년 JDK 1.1 버전이 발표되면서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바의 특징은 구문이 간결하다, 명료한 객체지향 언어다, 그리고 이식성이 높고 기계에 중립적이다, 분산 처리 지원을 한다, 그리고 멀티스레드 언어이다. 이 5가지가 가장 큰 자바의 특징이고요. 여러분은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정통적인 작성법은 메모장에서 자바 코드를 작성한 후에 우리가 자바 JDK를 설치하게 되면 컴파일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스테리스크 닷 자바로 저장을 하고 자바 c.exe를 사용해서 컴파일하면 아스테리스크 닷 클래스, 이거는 뭐 이메일 이름이겠죠. 여러분들이 지정한 이름이요. 파일이 생성되고요. java.exe를 사용해서 컴파일된 클래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대부분 이클립스 환경에서 자바를 개발하는데, 현재는 이클립스보다는 인텔리제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우리 젯브레인사에서 만든 인텔리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젯브레인사에서 만든 거죠. 같은 회사에서 만든 인텔리제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자바를 진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클립스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다 이클립스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클래스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간단한 예제 코딩이라고 나와 있죠. example 01.java에서 public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void는 우리 리턴 값이 없는, 결과 값이 없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클래스 안에 우리는 멤버 변수라 해서 변수랑 함수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함수죠. public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트링 아규먼트가 여기 스트링 형태로 입력을 받는다라는 얘기고, 시스템 out.println, 우리 앞서서 했었어요. 안드로이드를 위한 자바 연습이라고 프린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우리는 이 클래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system.out.println은 여기에 실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클립스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요. 요거를 실행할 수 있게 콘솔에서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를 위한 자바 연습을 하고 프린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클립스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문법을 좀 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변수 선언 예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int형. 자, int는 우리 정수죠. 여기 10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요 바1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int형,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앞에 넣고 이름을 넣고 변수 이름을 넣고 그리고 값을 넣어주는 형태죠. 여기
플롯형 같은 경우는 실수죠. 그래서 바 true로 되어 있고요. 10.1f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플롯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사이즈가 더 큰 실수인데 W형이 있어요. W형은 F를 안 넣고 그냥 10.2로 넣으면 됩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좀 작고 요거는 사이즈가 더 커요. 사이즈라는 거는 우리가 뭐 소수점 요 사이즈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되겠네요. 자, 그리고 차형은 글자 하나를 넣는 겁니다. 여기 바퍼에 아니라고 하나 넣었어요. 스트링은 이런 차형과 캐릭터형과 다르게 글자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스트링 바5에서 이렇게 안드로이드라고 넣습니다. 자, 요거를 각각의 프린트를 해준 거죠. 1, 2, 3, 4, 5를 프린트 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프린트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 시스템 아웃서 프린트 라인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거, 요 안드로이드를 위한 자바 연습이라는 스트링을 프린트 했었어요. 근데 이 스트링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 변수의 값으로 넣어준 다음에 요거를 여기서 프린트를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프린트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바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데이터 형식을 보면은 문자형은 캐릭터형, 그리고 스트링형, 2바이트를 사용해서 한글 또는 영문 한 개만 입력 가능하고요. 스트링은 여러 글자의 문자열을 입력 가능합니다. 정수형은 바이트, 숏, 인트, 롱이 있습니다. 숏이니까 짧은 거겠고 롱이니까 긴 거겠죠. 그래서 바이트는 1바이트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자,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정수형은 요걸 사용한다, 요걸 사용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숏은 2바이트 사용해서 마이너스 32768에서부터 플러스 32767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인트형은 4바이트. 인트형은 요 4바이트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롱형은 8바이트. 인트형보다 더 길겠죠? 그리고 실수형은 플롯과 더블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플롯 같은 경우는 4바이트고요. 그리고 더블 같은 경우는 8바이트다. 그래서 우리 소수를 표현할 때는 우리 플롯이라든가 더블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LBS 시스템, 로케이션 베이스드 시스템, 우리가 이제 GPS라고 하죠. 우리 위도 경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더블 형태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리언은 우리 불이라고 하면서 true냐 false냐를 받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0과 1로 표현이 되겠죠. true일 경우 우리는 맞다고 보는 거고 false일 경우는 우리는 틀렸다고 보는 거죠. 자, if는 우리 이제 조건문이라고 하는데요. 조건이 true거나 false일 때 true면은 실행을 하고 false인지에 따라서 이제 false일 때는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if 조건식. 만약에 이게 맞다면, 요 조건식이 맞다면 우리 밑에 있는 조건식 실행해라. 자, 이게 맞다면 실행하고 이게 맞지 않다면, ELS는 조건식이 false일 경우에 맞지 않다면 이걸 실행해라. 그래서 첫 번째는 맞을 때, 두 번째는 틀릴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스위치문은 조건절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위치, 어떤 값이 들어와요. 이 값에 따라서 이 값이 1일 경우에는 요걸 실행하고 케이스, 이 케이스, 이 값이 그리고 나가라. 안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조건에 맞으면 나갈 수 있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이게 이 값이 2일 경우에는 요거를 실행하고 다시 나가고, 여기서 만약에 값이 2일 경우는 요거는 그냥 지나가겠죠. 값이 1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요게 실행되겠죠. 그리고 다 아닐 경우에는 디폴트 요거를 실행해라. 그래서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 부분을 실행해라. 그리고 다시 또 나가야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예제를 볼 수가 있어요. int count라고 되어 있고 85예요. 85가 9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합격 장학생이라고 작성을 하고, ELS if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조건을 주는 건데, 카운트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우리 합격이라고 넣어놓고요. 이 90보다 크거나 같거나 60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 두 개 다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은 6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불합격이라고 작성을 해라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운트 나누기 10을 해서
곱하기 10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위치 요 점수라는 값을 봅니다. 점수가 100이면은 아무것도 작성 안 하고 90일 경우에는 합격 장학생이라고 하고 여기로 나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80, 70, 60은 60일 경우에는 합격이라고 하고 우리 나가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디폴트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 프린 불합격이라고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문일 때의 합격과 스위치문 때의 합격을 각각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배열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변수에 여러 데이터를 한 변수에 저장하는 데 사용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10 뭐 놓고 40, 20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원이라는 거에 4개의 배열을 갖고 있다. 각각에 관련돼서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순서가 있습니다. 인덱스 값이 0부터 시작해요. 0, 1, 2, 3.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쓰다 보면은 거의 순서는 0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원이 2개인 겁니다. 그 3, 4. 그러면 3by 4가 되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3개고 여기가 4개죠. 그래서 행이 3개, 열이 4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을 보면은 여기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00. 우리가 첫 번째 배열은 0, 두 번째 배열은 0. 여기는 0, 1이 되겠죠. 뒤에 게 열이고 앞에 게 행이니까 0, 1, 0, 2, 0, 3, 1, 0, 1, 1, 1, 2, 1, 3 그리고 2, 0, 2, 1, 2, 2,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3by 4인데 마지막 거는 뭐가 돼요? 0부터 시작하니까 2,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인덱스 값, 이 넘버링을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배열을 선언하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보면은 인트형이라는 거는 이 배열 안에 인트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여기 지금 개수가 없어요. 하지만 1, 2, 3이라고 초기화를 시켜주면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선언해 준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초기화를 시켜준다는 얘기인데 1, 2, 3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배열은 3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순번은 0부터 1,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배열 크기 확인하기 해서 배열점 length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복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문인데요. 조건문과 함께 프로그래밍 필수 요소고요. 이제 자바는 초기값, 그리고 조건식, 증감식해서 세미콜론 찍어서 구분을 합니다. 요, 소 가로 안에 이렇게 하고, 중가로로 이렇게 묶어서 이 안에서 실행하는 내용을 넣어줘요. 배열을 지원하는 포문의 형식에서 배열의 내용이 하나씩 변수에 대입된 후 포문 내부가 실행됨. 결국 배열의 개수만큼 포문이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변수형 변수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배열명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while문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멈출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계속적으로 돌아가겠죠. 이 조건에 충족돼야지만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넘어가면은 멈추는 거죠. 조건 수익 true인 동안만 이 부분을 수행하는 게 while문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int에 1이라고 놓고 new int, 이 new라는 거는 우리가 배열 이제 자료형을 선언해 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새롭게 우리가 메모리를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int 3이니까 3개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값은 없어요. 근데 우리 int형에다가 이 int형 배열에다가 값을 넣기 위해서 여기 조건절을 넣습니다. 저 반복문을 넣었죠. 그래서 int형 i는 0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서 구분하고 i는 length, 원단 length라고 해가지고 몇 번, 3번을 돌려라 라는 얘기죠. 0, 1, 2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거는 i 뿔뿔은 i에다가 플러스 1씩 더해줘라는 얘기예요. 0, 1, 2가 되겠죠. 그래서 i 곱하기 10이 되면은 여기 i 번째 0부터 시작하니까 0, 3번이니까 1 그리고 2 이렇게 들어가겠죠. 3번 그리고 0 곱하기 10이니까 어떻게 되죠?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10이니까 1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이니까 20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 아마 값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두 번째 2는 하나, 둘, 셋이라는 한글을 넣었어요. 그렇죠? 스트링을 넣었고요. 스트링 str. 그래서 이 2라는 배열에 있는 값을 여기 str에 넣으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배열에 있는 이 값들은 스트링이니까 당연히 이 str이라는 변수의 자료형은 스트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링을 했고, 자, 이 str을 우리가 펌은 몇 번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동안 프린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스템 아웃.프린트 프린트 라인에서 str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j는 0. 그래서 j는 원랭. 그래서 아까 똑같아요. 여기랑 자, 1은 3이었죠. 3회를 while 3보다 작을 때, 3보다 커지면 우리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스템으로 해서 1j, 1에 있는 j 값을 프린트하는 얘기죠. 그래서 0과 10과 20이 여기서 1은 한번 선언해 주면서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있는 1이 요 포문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값이 다 들어갔죠. 초기에는 1이라는 배열에는 값이 없었는데 요쯤 오면은 값이 들어가 있죠. 왜냐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값이 있는데 그 값을 프린트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포문에는 i라는 값이 있어서 i가 여기 i 뿔뿔이라고 해가지고 i를 플러스 해가지고 1씩 증가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while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증가를 시켜줘야 돼요. j는 플러스해서 j는 0. 여기서 시작하니까 0, 1,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0, j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만 구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배열에 들어있는 이렇게 되겠죠. 1, 0 값을 가져오고 두 번째 1 값을 가져오고 자, 이렇게 하면 이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그 인덱스 값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2 값을 가져오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터를 두 개를 했어요. 프린트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요 하나 둘 셋을 프린트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요 0, 10, 20을 프린트한 거예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게 먼저 프린터가 되고요. 그렇죠? 자, 요게 먼저 프린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프린터가 된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 우리가 요 부분은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이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 열고 여기 부분을 우리는 변수라고 하고 여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메소드라고 해서 함수. 지금 함수가 몇 개예요? 하나 그리고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 변수가 어디에 속해 있죠? 클래스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의 멤버다. 그래서 멤버 변수 그리고 멤버 함수, 멤버 메소드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 int 바라는 요 100이란 값을 넣어줬죠. int형이고요. 이 바는 뭐가 되면 전역 변수가 되는 거죠. 이 클래스에서 전역 변수. 그런데 여기 보면 int 바 여기도 있어요. 이름이 똑같죠. 얘하고 얘는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전역 변수, 얘는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이 변수가 선언한 이 함수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 모든 메소드 사용 가능하고요.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 메소드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에다 0을 넣고 시스템으로 프린트 라인을 하면은 0이 나오고요. 여기 또 이제 함수가 존재하죠. add 펑션은 10과 20을 넣어줬는데 여기 add 펑션 여기 보면은 요거를 가져온 거예요. 요 함수를 가져와서 여기서 우리가 사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과 20을 넣었다는 거는 요 첫 번째 인자가 10이고 int형, 두 번째 인자가 20이다. 그래서 넘버 1과 넘버 2를 받아서 여기 int형 햅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우리는 햅에다가 넘버 1 플러스 넘버 2 플러스 바를 넣었어요. 그리고 return 햅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int형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 할 때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었죠? void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void는 리턴 값이 없는 결과값이 없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결과값이 있을 때는 이 결과의 값이 어떤 자료형으로 나오는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트형으로 여기 헤비 인트죠. 그러니까 인트형으로 리턴되기 때문에 여기 인트형으로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리턴되는데 요 1 플러스 2 플러스 바로 곱해줘서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반은 더해줘서 해준다라는 얘기고 반은 여기에 보면 뭘로 돼 있죠? 스테이틱 인트 바 1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이 되죠. 여기는 100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10이 되고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10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10이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는 20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가 20이 들어왔잖아요. 자, 여기는 인트형 두 개가 들어온다고 지금 여기에 선언을 해준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준 거고, 이 함수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 10과 20을 넣어줄 수도 있고, 다른 값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글자를 넣어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 인트형이잖아요. 인트형만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걸 받아가지고, 결과값이 나오면은 그 결과값을 어디다 넣어줘요? 또 인트형인 썸에다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넣어준 거죠. 계산을 해서 넣어준 거예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썸을 프린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130이라는 값이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바는 요 바와 요 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 바는 여기서 선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고 요 바는 선언이 없죠. 이 함수에서. 요 바는 기본적으로 요거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한 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바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 그리고 요 바는 우리는 지역 변수 우리 로컬 베리어블. 자, 다시 보도록 할까요? 이게 자, 이거는 지역 변수 그리고 요 바는 글로벌 베리어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외 처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네. 그러면서 알려줘야겠죠. 그냥 문제가 발생해서 그냥 프로그램이 죽는 것보다는. 그래서 try catch라는 예외 처리를 사용합니다. 자바에서는 여기 try catch를 사용하고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자바는 try catch문을 통해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try는 우리가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거고 catch는 거기 맞춰주는 거겠죠. 여기서 보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프린트를 했어요. 넘버 1을 넘버 2로 나눠줬죠. static void main, 요 메인 함수인데 이 메인 함수는 무조건 이 클래스에서 실행이 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tring 아규먼트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int 넘버 1은 100이고요. 넘버 2는 0이에요. 자, try를 해봅니다. 넘버 1을 넘버 2로 나눠서 우리가 프린트를 하자. 근데 여기서 보면 0으로 100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자, 캐치. 그래서 자바 랭 에서 여기 입세션이라는 거를 선언해 줍니다.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세션 에러를 출력하라는 얘기고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캐치는 어떤 문제인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rithmetic exception 해가지고 2라는 걸 선언해 줬어요. 여기 선언해 준 거예요. 선언해 준 거. 자, 저희가 예외 처리를 보면은 try catch 자동 완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클립스 사용하는 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잖아요. 파일을 찾지 못했을 때의 exception을 프린트해 주는 거고 요거는 일반적인 자바에서 쓰는 거예요. 이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트레이스를 프린트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클립스 사용하는 거니까 자바를 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는 우리가 이 나누기는 목을 값으로 받잖아요. 나머지 연산자 퍼센트지는 나머지를 값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불호 연산자로 변수 수식 앞에 붙일 수 있고요. 이꼴 대입 연산자로 오른쪽 왼쪽에 대입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 프로그램은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값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꼴은 대입 연산자로 오른쪽을 왼쪽에 대입한다가 되고요. 뿔뿔과 마마는 일씩 증가 또는 일씩 감소하는 연산자고요. 그리고 이꼴 그리고 요거는 느낌표 이꼴 그리고 크거나 작거나 뭐 이거는 아시겠죠? 비교 연산자로 결과는 true 또는 false이며 if문이나 반복문의 조건식에 주요 사용됩니다. 자, 여기게 and 연산자고요. 자, 이게 and 연산자고 이게 or 연산자예요. 자, and는 그리고란 얘기고 or은 또는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논리 연산자로 and or를 의미합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트 연산자로 비트 단위로 and or exclusive or 또는 not 연산을 한다라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는 사용을 거의 안 할 거니까. 자, 여기 보면 시프트 연산도 있는데 우리가 비트 연산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꼴 마이너스 이꼴. 자, 이거는 오른쪽으로 왼쪽에 더해줘서 그 값을 변경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a 플러스 이꼴 b는 b를 a에 더해주면 a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a 플러스 b를 한 다음에 다시 또 a에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a가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b를 더해주고 그거를 a 값으로 업데이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로서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요거와 요거는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형식을 우리가 계속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캐스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변경합니다. 뭐 int형을 string으로 바꿔준다든가 string을 int형으로 바꿔준다든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int a는 int 3.5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예요? 3.5를 int형으로 바꿔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a에다가 3.5를 넣어줘야 되는데 int형으로 바꿔주면 뭐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뒤에 소수점은 없어지겠죠. 왜냐면 원래 3.5는 W형이었잖아요. 우리 실수형. 근데 이게 이제 int형으로 바꾸면 int만 사용해야 되니까 3.5에서 3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n은 3이 이제 대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캐스트 연산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 클래스형 데이터의 강제 형식 변화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 캐스트 연산 사용 예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튼에서 요거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예전에는 이걸 무조건 했어야 됐었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캐스트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XML에 있는 btn1이라는 거를 우리가 선언한 이 버튼에 선언한 버튼 1에다가 강제적으로 넣어줬었는데 지금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거를 알아서 캐스트를 해줍니다. 뷰 클래스형을 버튼형으로 변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자바 문법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는 걸로 해서 여기에 예제 있는 거를 한 번씩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안드로이드에서 우리가 자바를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